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관세 일정이 아무래도 좀 의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빠질 만한 장세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충돌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는 하락 종목수로 반영이 되고 긍정적인 요인은 지수로 반영돼서 지수는 플러스 하락 종목수는 더 많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지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계기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공급을 재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. 이게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되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또 국내 주요 종목에 또 엇갈리는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용 잠시 후에 설명 또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수했습니다. 전기전자, 기계, 금속, 화학 매수했고 금융업종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. 그래서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매수하고 이런 구도를 보였고요. 삼성전자, 지주회사, 제약바이오, 전력주, 소부장,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주로 이제 플러스가 났고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는데 어쨌든 시총 큰 종목들 쪽에서 상승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플러스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올라서 3215포인트까지 올랐고 잘 보면 최근 들어서 특징이 플러스 나는 날은 전부 다 양봉이에요. 양봉이다라는 거는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내일도 지수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게 상승 종목, 하락 종목수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목해야 되는 건 코스닥인데 제가 계속 이 박스권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박스권이다. 그러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다고. 근데 오늘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. 그러니까 800포인트 훌쩍 넘어서 812포인트 여기를 돌파했고 특히 중요한 건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동했던 그러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거듭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120주선이었거든요. 근데 120주선을 이탈한 게 작년도 7월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올 7월, 그러니까 작년도 7월에 이탈한 120주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번 주가 아직 3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안착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착까지 된다면 코스피 지수만큼 올라가지 못했잖아요.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없어서 코스닥은 소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는 대장주가 나오면서 코스닥 자체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가동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805포인트 정도가 이제 120주선인데 그 선이 안착되는지 여부가 단기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뉴스들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저 발언,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곧 협정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관세 이렇게 통보한 거야.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놓고 또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또 러시아에다 관세 100% 부과하겠다. 이런 이야기 해놓고 또 이제 5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계속 협상하겠다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은 되는데 협상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7월 안에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에 어떤 형태가 됐든 큰 틀의 합의가 될 것 같다.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 반, 기대 반이죠. 그래서 지수는 괜찮고 종목은 하락은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미국이 이제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승인했다. 백악관에서.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AI 칩을 판매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완화.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저런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D 규제 완화고 미국이 원하는 거 히토류였잖아요. 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저가 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T 기업들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비디아 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수혜인데 중국에 들어가는 저가형의 어떤 칩은 삼성전자가 그 HBM,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그게 규제 때문에 못 팔겠네라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숨통이 좀 트일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죠.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반응하게 된 것도 아마 이 이유였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170달러까지 움직였는데 만약에 그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늘 마이크론 때문에 밀렸던 하이닉스까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. 이제 시행이 되는 단계로 가게 됐죠. 일부 업종은 재료 노출로, 일부 업종은 또 긍정적으로 재료로 이렇게 각각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타자가 또 곧바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마
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거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특징으로는 이제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군들, 뭐 제가 뭐 여러 종목 중에서 그냥 그 제 종목군 안에서 제일 눈에 그냥 제일 클릭이 빨리 된 걸 눌러버려서 이게 떴는데, FST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그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칠러 뭐 이런 펠리클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먼지 안 들어가게 열에서부터 보호되게 뭐 하여튼 이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, 어쨌든 소부장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아, 이런 기대치가 나오다 보니까 소부장 쪽에 어떤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그 다음에 방산주가 또 오늘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그 반등이 나왔죠. 근데 최근에 보면 반등이 나와도 연속 반등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방산주가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뭐 흘러내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 시도도 몇 번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매수세가 분산되는 그런 과정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오늘 눌렸는데, 이게 보시면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카드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퍼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차 전지까지 돌아서서 저 121선, 지금 지수가 어디 위치인데 아직 121선도 못 돌파하냐, 이런 소리들만 하고 보시면 정말 철저하게 여기서 막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달리 말하면 저걸 돌파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힘이 더 세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알테오젠에 이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거냐,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양시장 대형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죠.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플러스는 그만큼 시총만큼 다른 종목의 마이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지수가 외국인들이 뭐 폭발적으로 뭐 5천억, 7천억 이렇게 순매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, 보면 오늘 뭐 하이닉스, 삼성바이오, 현대차, 기아 이거 시총 합치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면서 나머지가 좀 눌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완전히 뭐 신고가 가면서 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수해 놓나,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놓나 했더니 역시 뭐 이전 상장,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25조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오늘 제약 바이오 계열, 로봇주 이런 것들,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을 또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다만 이제 대형주들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가 2.6% 올랐는데 소형주 지수는 0.2%밖에 못 올랐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수는 올랐지만 소형주 지수는 마이너스였어요. 그래서 양시장 소형주 지수는 철저하게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그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이제 이슈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, 코스닥 5일 연속 매수 후에 어제 매도했는데, 제가 이제 요거 매수가 저런 매수 들어온 거는 추세로 봐야 돼서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. 근데 어쨌든 코스닥 쪽도 매수가 이제 붙었고요. 그리고 선물이 장중에 좀 매도가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후반부에는 이제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 보면 전기전자를 3,600억을 사고 금융을 2,500억을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걸 팔고 덜 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갈아타기, 이게 산발적으로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종목으로는 실제로 삼성전자를 오늘 2,300억, 우선주까지 합치면 한 2,500억 샀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체 순매수의 80%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, 원전주,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덜어 사긴 했는데, 어쨌든 뭐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,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금융주 보시면 기업은행, 신한지주, 우리금융, 뭐 하나금융, 그 보험주들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포진해 있었죠. 그래서 금융주 팔아서 전기전자 매수했다, 이렇게 보면 되고, 기관은 반면에 이제 또 전차를 팔았어요. 그러니까 SK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, 매수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, 원전, 조선, 방산, 이런 것들, 이런 쪽에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업종별 특이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었고, 매도는 그렇게 뭐 이런 업종을 집중적으로 팔았다,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업종의 특이성이 있진 않았고, 이렇게 뭐 약간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이 매도 쪽에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,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매도 쪽에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증시 좀 요약해 보면 오늘 CPI 나옵니다.
예상치가 전월 대비 0.3, 전년 대비 2.6, 지난달보다 더 높은 수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근원은 0.3, 3.0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한 0.2 정도 높게 나오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에 AI 칩을 공급한다, 이게 재개가 되고 승인 받았다,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$17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대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. 우리 증시에 이제 관련된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. 그리고 상법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된 날 외국인들은 금융 팔고 IT 샀거든요. 그러니까 확정된 날 오른 거 팔고 안 오른 거 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도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지,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, 특히 저는 이제 코스닥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코스닥 그동안 상법 개정 이슈에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었는데, 그러니까 이 소외받은 게 이제 좀 반전이 되는지, 특히 120주선 돌파하고 아직 안착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안착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는 시작이 나오게 되느냐,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가 워낙 세게 올라서 이게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,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어제 밤에 텔레그램 채널에는 다 보내드린 자료인데, 그 2009년, 2020년, 2025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. 예,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한 3개월차 통과할 때 상승률하고 보면 지금하고 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조정이 언제 나왔느냐. 그러니까 2009년도는 4개월 차이 나왔고 2020년에는 7개월 차이 나왔는데 그 전달에 조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상승률이 뚝 떨어지는, 이때 3개월 차 1.9%로 하더니 그 다음에 떨어졌고, 이때는 6개월 차 0.1%만 올라가더니 그 다음 달에 하락했잖아요. 근데 그 다음 달에는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한 달 조정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되더라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. 그리고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장하고 반등장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반등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반등장이고, 상승장은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상승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게 심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지수가 좋다 이런 걸 따져볼 때가 아니라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합류하는 거, 그래서 강한 종목과 소외되었다가 이제 합류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,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, 뭐 아침에 제가 막 5일 단위로 막 쭉쭉쭉 쪼개갖고 표로 만들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. 저 그런 거 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자꾸 해가면서 시장의 추세를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예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